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29세 관객,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관심은 갖고 있었던 거라서 얼마나 좀 화가 나는 일이 있는지 한번 그거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화가 난다, 분노한다, 심박수가 올라간다. 이 애플워치 찬 사람들이 서울의 봄 보고 나서 엔딩 직후에 심박수가 178까지 올라갔다, 이런 게 올라오고 있어요. 답답하고 눈물 나고 분노한다고들 합니다.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송영길 이런 개혁파들이 제2의 전두환인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자녀분들 많이 데리고 가서 시청시켜주세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역사 공부가 될 수 있고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니까 이 영화도 많이 있는 사랑을 해주셔야 합니다. 꼭 좀 봐주세요. 바쁘신 분들도 언젠가는 시간을 꼭 내서 전두광 역을 맡은 황정민 배우가 정말 못된 악마 역을 잘 소화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관객분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욕은 저한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존 인물을 찾아보는 유튜브에서도 지금 전두환 서울의 봄 관련 컨텐츠들이 엄청 조회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화를 안 보더라도 이런 영상들이 계속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면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되고 보수 지지자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갖추게 되고 또 민주 세력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판이 구축이 될 수 있으니 이 영화는 많이 사랑을 해줘야 되겠죠. 황정민 연기 너무 잘해서 욕처먹는 배우죠. 지금 영화평론가 윤성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잘 몰랐던 군사 쿠데타의 전말을 알게 된 데서 오는 분노와 충격이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관람평이 또래 집단에 공유되면서 자발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온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진짜 이거는 나라를 살리는 영화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의 진실을 꿰뚫는 이런 영화가 지금 1등인데 일본에서 지금 박스오피스 1위 영화를 한번 봅시다. 아노 하나가 사쿠 오카데 키미 또 마타 데야에 따라, 그 꽃이 피는 언덕에서 당신과 또 만난다면, 이게 1등이래요.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픽션인데 과거 가미가제 특공대 요원과 현재를 사는 여고생이 과거로 돌아가서 연애를 한다는 똑같은 말짱 미친 영화가 1등이에요. 가미가제 특공대를 찬양하고 극우적인 스탠스가 반영된 영화가 1등입니다. 이런 영화가 1등이니 일본 망할 수밖에 없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짜. 일본 1위. 이걸 본 일본 관객의 트윗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의 봄 같은 작품이 대박을 내며 상영 중인데 우리나라는 타임슬립한 여고생이 가미가제 특공대원이랑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라니 차이가 너무 커서 괴롭다. 깨어있는 일본 애들은 또 아는 거예요. 쪽팔리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전 국민이 우민화되어서 깨어나지 못해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어납니다. 이 영상에 대한 반응들 볼게요. JK가 시간여행을 해서, JK가 뭐냐면 일본 애들 이렇게 알파벳으로 약어 만들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여고생을 조시코세라고 합니다. 조시코세 앞글자 JK를 따서 여고생을 JK라고 해요. 얘네들은 여고생 JK가 시간여행을 해서 특공대원과 사랑하는 영화, 가미가제 특공대원과 사랑하는 영화래요. 연기자가 평범하게 이런 말을 해서 큰일 났다. 특공대원의 죽음은 현재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개죽음입니다 라고 가르쳐야 한다. 지금 있는 평화라는 것은 특공대 사람들이 많이 있어줘서 이루어진 거구나. 얘네들 때문에 원자폭탄을 맞았는데 얘네들 덕택에 원자폭탄 2발을 쳐맞고 죄 없는 일본 국민들이 엄청나게 사망한 그 가미가제 특공대들인데 가미가제 특공대가 평화를 이뤘대요. 야, 집단 정신병동이에요. 일본이란 나라가. 애들 좀 이상한 애들 되게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진 애들 적은 편이에요. 어린들이나 늙은이나 다 정신이 이상한 애들 많아요. 변태 기질도 많고 제대로 된 판단 능력도 없고 평화 타령해요. 평화 파괴자들이 평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도 정신병 환자 비율 되게 제일 높은 게 일본이에요. 일본의 정신과 병동수의 변화 추인데 많은 선진국들이 정신과 병상의 수가 다 하락했어요. 한국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참 같은데 살 같은 나라가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압도적으로 일본은 뭐 그렇게 하락 추세는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정신병동 병상수가 많은 나라가 일본. 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의 수가 많은 거는 정신병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병상수가 많다는 것은 중증 정신병이 많다는 얘기죠. 그냥 우울증 정도는 정신병원에 감금할 만한 정신병은 아니잖아요. 정신분열이나 이상한 진짜 심각한 정신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일본이에요. 실제로 정신병자들 많습니다. 변태들의 천국이고. 하여튼 그러니 이런 영화가 1등을 하죠. 가미가제 특공대원 덕분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집단 정신병 환자들의 세상이에요. 겉으로는 정상인 척들 하고 살죠. 예의 바른 척. 이게 다 구라라는 게 일본에서 몇 년 살면서 조직 생활을 좀 하면은 딱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은 일봉이거나 아니면 되게 둔감한 사람이겠죠. 근데 지금 일본 걱정해 줄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해요. 지금 우리 코가 3피트예요. 우리나라 코가 석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때문에 일본보다 더 망해가고 있어요. 서울의 봄에 대해서 깨어있는 대학교의 학생회에서 이런 대자보들이, 야 대자보 오랜만에 본다. 저 대학생활 할 땐 대자보도 많이 붙이고 이랬거든요. 요즘은 많이 안 붙이는 것 같았는데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한 학생의 대자보가 올라갔대요. 아직 오지 않는 봄을 기다리며.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며 분노와 슬픔, 답답함 등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시간에서부터 벌써 40년이 넘은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깊은 생각을 가진 부산대 행정학과 학생이네요. 저만 드는 생각이 아닐 겁니다. 먼저 신군부라는 자들이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동원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그 권력
권력욕에 분노스러웠습니다. 그 추잡한 권력욕은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자신만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부와 권력을 거버주며 살아갔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20대 초반에 대학생이 이런 생각을 가진 거는 참 꺼져가던 민주주의가 다시 불타는 게 아닌가 내심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런 자들이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차지했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분노스러운 역사일까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들의 단체 사진이 실제 하나회의 단체 사진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영화의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봄이 왔을까요? 군사 독재를 한 전두환, 그리고 검찰 독재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야, 이제 윤석열도 깝니다. 군사 독재 전두환, 검찰 독재 윤석열. 국민의 아닌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위하는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저 국민을 배려하지 않죠. 전두환, 윤석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아닌 일본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일본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 대통령. 국민을 위한 예산은 깎지만 해외 순방을 위한 예산은 펑펑 쓰는 대통령.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탄압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은 전부 거부하는 모습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런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현실도 닮아 있습니다. 독재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이 영화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그 봄을 되찾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대 행정학과 오모 학생.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청년들이 싸가지 없다, 얘들 이찍이다 이렇게 모면하는 건 자제를 하면서 이런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깨어나는 청년들이 민주주의의 꺼져가는 불빛을 다시 싹 틔울 수 있는,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다가 되도록 노력하자고요. 문재인 정권 때 너무나 사회 분열이 극심했어요. 20, 30대 MZ세대라고 싸가지 없다, 재수없다 모면하고 중장년들은, 2030 청년들은 이 40, 50대 틀딱들 이러면서 서로 분열 대립하고 싸웠죠. 또 성별 갈등 대립, 빼미 타령하고 직업별 대립, 지역별 대립, 정치적으로 이념 대립. 이게 문재인이 만든 세상이에요. 일본의 친일 극우 세력들이 원한 세상이 분열된 조선입니다. 이 한민족은 똘똘 뭉치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을 아는 일본의 친일, 일본의 자민당, 이런 극우, 또 미국의 민주당 유태 권력, 이 세력들 계속 한반도를 분열시켜 왔어요. 민족주의가 발현하면 통일을 주장하고 지네들의 식민지로 꿀빨던 한반도가 하나가 돼서 중국, 러시아랑도 친해지고 이러면 무기발 세상도 없어지는 거고 자기네들이 동북아시아의 힘도 권력도 내려놓게 되니 미국 유태 권력은 한반도를 계속 분열시키고 싶어 했죠. 그래서 박정희의 쿠데타를 돕고 전두환의 쿠데타를 돕고 5.18 광주를 폭격하자는 CIA 문서도 있었고 전두환 지킴이를 했었고, 이 거대한 적폐 세력들을 그 고리를 끊는 시작점은 이재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암울하지만 이재명이 살아남아서 지금 정치판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죠. 부산의 부경대학교에서도 이런 대자보가 올라왔대요. 국립부경대. 실패하면 반역, 승리하면 혁명이라고요? 최근 영화 서울의 봄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12.12 그날의 역사. 오늘은 12.12 쿠데타가 일어난 날입니다. 1979년 전두환은 반역 행위로 군부 독재 시대를 열어냈고 영화 속 그날의 역사는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역사를 성공한 혁명, 승리의 역사라 보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잡은 권력이 1980년 광주에서, 그리고 1987년 대학가에서 총으로, 칼로, 수류탄으로 수많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해 나간 불의의 역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모인 불의한 권력들이 하나둘 모여 자신들의 반역 행위를 혁명이라 포장하고 그의 걸림돌이 되면 반역자로 삼는 전두광의 모습을 보며 2023년 현재를 살펴봅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모인 권력이 하나둘 모여 국정원부터 대통령실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권편에 줄 서지 않으면 언제든 어떻게든 그게 누구든 반역자로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을 들이댑니다. 정권에 맞서 목소리 외치는 시민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방송국과 언론까지 탄압하며 검찰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며 터질 듯한 분노와 함께 가슴 한켠에 답답함이 느껴진 이유는 이렇듯 그때의 불의한 권력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를 기억합시다. 부경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이 훌륭하다, SNS에 날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학교 캠퍼스에 정말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586 세대 선배분들과 유사하게 민중혁명이 일어나야 할 시기는 맞지요. 진짜 부산이 깨어나길 진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것도 완패로 끝나고 이제 부산은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국내임 찍으면은 부산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유령 도시가 될 겁니다. 이미 인구는 줄고 산업 돈벌이 될 건 없고 젊은 청년들은 일거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떠나고 있고, 부산 소멸을 막기 위해선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찍으셔야 돼요. 이게 진영 대립이 아니고 올바른 정의와 불의의 선택입니다.